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괴짜 과학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제가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럼요. 이거 어떻게 아세요? 저희 어릴 때는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갖고 놀 게. 저 어렸을 때 나온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자, 이게 소위 아재들만 알고 있다는 추억의 장난감인데 네. 오늘 저와 어떻게 경주마대결 어떠십니까? 뭐 좋죠. 네. 근데 뭐 한 대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키웠던 제가 경주마를 데려왔는데요. 대표님이 부르신 거예요? 반칙 아닌가요? 그거 되게 커 보이는데. 어차피 공기로 가는 거 똑같잖아요. 아이고. 자, 준비 시작. 야, 왜 이렇게 안 가? 제가 반칙을 써놓고도 지고 말았네요. 구력 차이가 있는 거죠. 확실히 구력 차이가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기고 지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오랜만에 옛 추억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자 그래서 그런데 대표님 혹시 어렸을 때 했던 장난 중에 좀 약간 좀 위험했던 장난 이런 게 있었을까요? 옛날에 콩알탄이라고 있었어요. 그 딱 던지면 팍 터지는 거 아닌가요? 네. 오. 이거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걸로 네. 불을 붙여서 던지는 포금탄이라는 게 있었고요. 포금탄이요? 그건 이 오. 다이나마이트처럼 이렇게 조금 터지는 건가요, 그럼? 터지진 않고 소리만 나는데 네. 콩알탄보다는 더 크죠. 사실 뭐 그때는 재밌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위험했던 장난이 아닌가 아찔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인 무지로 인해서 저질렀던 위험한 장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표님, 그 위험한 장난이라고 하면 사실 범위가 넓잖아요. 네. 사람들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역사적으로 위험한 장난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학적 무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네. 그러니까 1600년대 이제 전기가 당시에는 이제 뭔지를 몰랐죠 사람들이. 전기 장난을 그때도 쳤군요. 네, 전기 장난을 쳤는데 네. 이 감전의 그 짜릿함 이런 거를 좀 사람들이 즐겼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짜릿한 키스를 위한 장치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와, 빠르게 설마. 회전하는 그 네. 유황공 뭐 이런 데다 손을 대고 있으면 이제 정전기가 생기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상대방과 입을 맞추면 그 짜릿한 느낌과 함께 때로는 진짜로 이제 팍 하면서 전기가 튀는 키스를 딱 할 때 CG 없이 탁 튀는 게 보이는 그런 네, 건가요? 파란 불꽃 같은 게 와, 그걸 즐기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짜릿한 키스를 원했으면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싶기도 한데 그때 당시엔 전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죠. 또 다른 뭐 전기에 관한 장난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 이제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가 되면 프랑스의 물리학자 놀레라는 사람이 이름 자체도 놀래예요. 네, 그렇네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감전시키는 네. 실험을 합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제 수도 원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네. 자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을 200명을 서로 손을 잡게 하고 한쪽에 이제 당시 라이덴 병이라고 하는 네. 이렇게 전기를 모아두는 축전기 같은 그런 병이 있었어요. 어이구. 그 병 양극에 이제 양쪽 네. 끝에 200명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대도록 하죠. 어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단체로 그냥. 한꺼번에 놀라서 네. 뒤로 넘어집니다. 어이구. 어이구. 그냥 막 삐직한 듯 끝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넘어지는 200명이 넘어지는 그 신기한 광경이 벌어지는데 그걸 좀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와, 단체 감전사가 벌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네. 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위험하죠. 네, 전기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위험한 물질하면 사실 방사능 물질을 네.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듣기로 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장난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 방사능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자폭탄 실험하는데 이제 여행 가서 구경하기도 하고 어이구. 미국에서 네. 이런 게 뭐 일상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장난감, 바로 이 장난감이죠. 그냥 어린이인 아이들을 위한 실험용 교구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건 네. 맞는 건데요. 원자력 실험을 하는 거죠. 어떤 실험인 거죠? 실제로 이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네. 길버트 U238 아토믹 에너지 랩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사고 싶은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실험 장난감인데 네. 1950년에 미국 전역에서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였어요. 이게요? 예. 와. 그냥 나온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팔린 물건이고
당시 돈으로 49달러 50센트니까 네. 지금으로 따지면 40만 원 가치가 되는 돈인데도 그런 물건인데도 이렇게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고요. 네. 근데 소위 원자 에너지의 발생을 원리를 직접 눈으로 보며 실험을 하자 이런 와. 취지였는데 이 장난감 안에는 폴로늄과 우라늄 등 실제로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들 4종이 와. 같이 들어 있어요. 어떤 안전 장치도 없고요. 없죠. 와. 이 우라늄도 우라늄이지만 폴로늄 같은 경우에는 네. 독성이 청산가리의 25만 배에서 최대 1조 배까지 이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한 물질 중에 하나고요. 네. 이건 이제 골수 같은데 문제를 일으켜서 백혈병을 유발하고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죠. 그런 걸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실험한다고 이렇게 막 꺼내놓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폭풍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어지럼증이나 고열이나 네. 기운이 없어지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이 아이고.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1950년부터 52년까지 소아 혈액암, 이 네. 백혈병이 2년 2배가 증가를 했고. 아이고. 네. 그래서 출시된 지 2년 만에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판매 금지가 되는 와.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할 어떤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독성 관련 이슈들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탈취제 그리고 학용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독성 물질이 검출이 돼서 판매가 중지가 되는 등 뭐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독성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 네. 아직 우리가 독성 물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도 하고요. 네. 큰 사건들을 보면 이제 역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건 이제 유해 물질이 호흡기에 들어가서 폐가 손상되는 그런 네. 질병이었죠. 그다음에 뭐 생리대 논쟁이 있었고 또 살충제 달걀 논쟁도 있었고. 네, 그런 이슈들이 많이 네. 있죠.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이게 국내의 독성 물질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화학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관리 그리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오늘은 과학의 무지 때문에 행해졌던 위험한 장난들과 또 우리 일상 속에서 독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과학적인 연구와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교짜과학 다음 주도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